헷갈릴 수 있는데 제작 PD입니다. 자, 넷플릭스에 소속된 PD래요. 그러면 연출 PD예요? 제작 PD예요? 여러분? 어? 아마존 TV에 소속돼 있대. 그럼 어디예요? 이 PD예요. 제작 PD. 제작 PD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작 PD라고 하는 사람은 넷플릭스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PD긴 한데 프로듀서라고 하는 개념이죠. 쇼를 런칭해서 돌아가게끔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 담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캐스팅을 했는데 그 배우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회당 몇십억짜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장소 대감부터 연출자는 누구로 잡고 그 사람한테 페이를 얼마 주고 이런 까지 다 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음, 미안하지만 학력이 되게 높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학력이 되게 높아야 돼요. 왜냐면 뭐를 따와야 되니까 또 스폰. 네, 그 스폰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의 스폰이 아니라 보통은 이런 높은 쪽의 대학을 가거나 저도 공부를 잘한 건 아니어서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가거나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병폐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똑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동기, 어쩔 수 없이 선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은 서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따로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혹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이런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면 제작 PD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쇼를 런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맞는 감독을 지정하고 물론 캐스팅 디렉터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작품이 이번에 뭐 200억으로 진행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주연 배우는 아이돌 배우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데 그 친구한테 회당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편을 찍으니까 5억이 나가는데 그런 주연 배우급이 3명이 필요한데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타는 차를 뭘로 세팅하고 그럼 그 차가 만약에 독일의 3사 중에 비사다. 그럼 그 비사한테 스폰을 받아서 얼마를 상세하고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거가 재밌는 사람 있어요? 이거 재밌는 사람 있다니까. 이게 적성에 맞는 사람 있어요.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쇼에 얼마를 남기고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받아야죠. 그냥 돈만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와 좋은 시나리오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죠.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 네, 제작 PD가 되는 겁니다. 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서 쇼가 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보면 합니다. 그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런 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저 드라마에 다른 배우를 이런 배우를 쓰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감독은 누가 좋을까? 그래서 감독 이름도 쭉 꿰고 있고 작가들 이름도 쭉 꿰고 있고 이런 사람 여기 어울린다. 저는 사실은 요게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컨트롤 타워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단순히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관리해야 된다. 재무 관리, 예산, 돈, 스케줄 이런 거가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소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배경은 며칠 찍을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해야 돼요. 그리고 법률 일을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주연 배우가 예를 들면 주연 배우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우리 드라마 시작하고 나서 학폭이 터진 거야.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예. 찍었던 거 다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 굉장히 많죠. 뭐 고민 씨라고 하는 배우도 엄청 잘 나갔었었는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런 게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물려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캐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어떤지 소속사랑 다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도 리스크 관리인데 해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필요한 거고 법조계 그리고 재계 이런 쪽에 라인들이 다 필요해요. 예. 그 제작 PD 굉장히 이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의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꼭 모두가 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때 말이에요. 단일 단가, 그러니까 배우는 말이에요. 한 편을 1년에 하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10년 연봉이 왔다 갔다 하죠. 드라마 요즘 하나 성공하면 연속해서 찍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 성공하면 그걸로 광고 찍으면서 이렇게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배우는 성공하기 힘들지만 한 번 성공하면 한 편으로 많은 수익을 뽑아내죠. 근데 요런 파트들 어때요? 메이크업. 여러분 중에 뭐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패션, 옷 입는 거, 스타일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너무 좋죠. 주인공들, 특히 아이돌들을 마치 하나의 인형처럼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그 스타일을 만들고 그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 지금 10대들이 또 그 옷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이런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립니다. 그리고 한 스케줄당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요 팀들이. 근데 하루에 한 편 하나만 맡을 때도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를 맡아요. 그 팀장은 하루 스케줄링당 한 100에서 200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어떤 회사의 팀장인데 하루에 100만 원 받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일자리 진짜 거의 없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은 진짜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스케줄 두세 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30에서 35만 원 받는다고 치면 하루에 두 개 스케줄을 치면 하루에 70이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럼 일주일을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350. 그럼 4주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120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장팀이나 의상팀은 그 좋은 팀으로 잘 들어가면 굉장히 인생이 좀 쉽게 풀리고요. 특히 요즘은 이사벳이라던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장법 같은 거, 메이크업 스타일링 이런 거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자기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대기업의 패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영상팀에 들어가서 이런 파트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조명팀이에요. 조명팀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조명팀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한 작품이면 조명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의 퀄리티를 만드는 건 사실은 세 가지잖아요. 카메라, 조명, 오디오잖아요. 예. 이 세 가지가 퀄리티를 좌우해요. 보이는 때깔이라고 하죠. 요즘은 넷플릭스나 OTT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봤을 때? 다 어때요? 영화 같지 않아요? 다 영화 같이 찍지 않아요, 요즘? 그죠?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 봐봐요. 영화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퀄리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팀은 음, 컨텐츠 꽂힙니다. 사실 영상은 빛으로 만든 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알바하러 갔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조명팀까지 들어가는 촬영 현장은 정말 많은 걸 신경 쓰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배울 게 많습니다. 예. 조명팀은 그래서 빛으로 예술을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단기 알바를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들어가서 바로 알바를 해볼 수 있는 게 또 조명팀이에요. 예, 그래서 요 조명팀 잘 기억하세요. 다음은 이제 PD입니다. PD. 예, 제가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파트죠. 그래서 PD는 보통은 이렇게 모니터 보고 있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 촬영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컨트롤하고요. Q와 OK 다시 가자 이런 사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령을 하는 거죠. 물론 카메라 감독한테 지금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지금 영상 좋았어. 지금 소리는 어땠어요? 소리 좋았어. 오케이. 그럼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예요. 현장의 결정권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의 최고이죠. 그래서 쇼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뭐 예능에서는 나영석 PD나 김태호 PD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드라마라든가 촬영 현장에서도 역시 많은 감독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바로 이런 감독이겠죠. 그래서 이 감독은 내 이름을 걸고 모든 이 프로그램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PD가 되는 걸 입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분 나이대에 영상 콘텐츠 제작하려고 하는 친구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 중에서는 솔직히 그게 없을 수도 있는데, 디자인 관련 계열이나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3D 쪽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3D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 말고 3D,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으로 해서 3D로 막 구현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왜냐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같은 거를 만들고 싶고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개발자 말고는 게임 업계에서 아무도 사람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완전 넘사벽으로 만들어도 안 뽑아요. 원래 있던 사람한테 월급을 조금 더 주고 그 사람 안 나가게 하고요. 신입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 7년 공부했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지금 요즘.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근데 반대로 영상 연출하는 쪽은 어떨 것 같아요? 영화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영화는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영화 극장 가서 봐요? 작년에 영화 스코어가 제일 높았던 게 어딘 줄 알아요? 그리고 CGV 주식 본 적 있어요? CGV 주식이 어떻게 돼 있나? 네. 최고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완전 바닥으로 가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디즈니는 왜? 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PC주의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부터 저작권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110년이 지난 것들이 전부 저작권이 풀리게 되는데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IP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IP가 뺏겼고, 그리고 AI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 디즈니에서 만든 컨텐츠들을 어렸을 때 추억 때문에 향유하고 있지만, 이제 AI로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거대 컨텐츠 회사들을 무너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D를 해야겠어요? 그런 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지브리에서 아무리 대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그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디자인 수업을 하고 학교 진학을 얘기하고 할 때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영화 산업도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생각해 봐요. 그 업계가 계속 잘 나갈 거라면 경쟁률이 계속 높아야 되고 주식이나 산업 업계가 계속 그쪽을 어, 받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넷플릭스 볼까요? 어때요? 어떠냐고요? 물론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어때요? 예, 어디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이기는 쪽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게임 업계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NC 소프트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업계가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예요. 이걸 왜 지금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업계에 대한 미리 보기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산업업계가 무너지는 쪽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까요? 이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도비 어떻게 생각해요? 최근 3년 동안 1년으로 봐봐요. 어때요? 왜? AI가 다른 것들이 훨씬 뛰어난 툴들이 나왔는데 뭐 포토샵이 아무리 뭐 프롬프트를 써서 뭐 사진을 이미지를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의 고퀄리티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봅니까?
큰 극장에 가서 봅니까? 이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넷플릭스 한 달을 볼 돈이면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데 혼자서 그럼 데이트를 한다고 치면은 밥 먹고 뭐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돈이면 5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어느 쪽에 컨텐츠가 여러분들한테 더 맞냐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현실에 처한 거죠. 예,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어때요? 마지막으로 요까지만 봅시다. 요게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때요? 알파벳. 네, 유튜브는 알파벳 사업의 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그 큰 회사가 AI까지 같이 하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그걸 판매라도 할 수 있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인맥도 없어.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뒤에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 훨씬 더 심해지는 거에 경쟁을 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런 분위기를 안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안 상태에서 미디어 잡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파트에서 있을 때 연출 PD를 하려면 방송과나 컨텐츠 제작하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영상 연출을 하고 싶고 PD를 하고 싶다면 방송 관련 학과를 꼭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지 한번,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P예요. PD보다 높은 CP예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2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이번에 백종원 씨는 좀 사건이 있긴 했지만, 백종원 씨가 이런 논란을 다 끝내고, 백종원 씨가 다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능 PD를 뽑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자, 1번 후보. 방송학과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 했고, 대학교도 방송과 나와서 영상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공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기호 2번. 고등학교만 나오고,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푸드코트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5만 명인데 요리 컨텐츠를 찍어서 구독자를 만든 친구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뽑을 거예요? 요리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누구 뽑을 거냐고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전곡을 찍은 걸 수도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학벌로 갑니다. 알겠죠? 컨텐츠를 만드는 실력이 없으면 보통 학벌로 가고요. 컨텐츠 만드는 실력이 있으면 재밌는 것만 찾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공부를 잘해서 A급 테크트리를 타서 위에 가서 CP 개념,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거를 할 수 있다. 뭐라? 제작 PD. 아까 얘기했죠. 제작 PD. 그런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쇼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재밌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재밌는 사람은 취향이 분명한 사람. 알겠죠? 취향이 분명한 사람. 그게 음식인지, 스포츠인지, 예능인지, 드라마인지, 이런 거가 취향이 확 보이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학교를 영화학과를 가도 되지만 거기 가면 1학년, 2학년 동안 계속 이런 공부만 합니다. 그러다가 졸업할 때 돼가지고 영화 몇 편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화라고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했지. 영화는 스텝이 어때요? 여러분? 영화는 스텝이 많아요, 적어요? 영화는 스텝이 한두 명이에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죠. 종합예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분업화가 돼 있죠. 그 전문화가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대학 가서 조명 파트가 되면 뭐만 해요? 조명만 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내가 연출 파트가 되면 뭐예요? 연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요즘 영화도 많이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안 찍는다고. 지금 영화 나오는 게 몇 년 전에 찍은 건 줄 알아요? 4, 5년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드라마 영화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우리나라 영화 나오는 거. 다 4년 전에 찍은 거예요. 왜냐면 못 걸어서. 영화관에서 아무도 개봉을 안 해줘서 창고 영화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요즘 다 창고 영화 나온단 말이에요. 틀어주지 않아서 아무도 안 틀어줘서.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 감독들까지 다 일이 없으니까 전부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전부 넷플릭스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퀄리티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라갔죠. 영화를 한 편 만드는 거를 드라마로 10편을 만들어 버리니 그 때깔이 장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팀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꿈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학과를 가도 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디를 가도 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의사 자격증처럼 의대를 나와야지만 꼭 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PD가 되고 싶으면 경제학과를 가도 되는 거고, 외식업을 하는 음식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요리학과를 가도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상학과를 간다는 게 오히려 전공이 손해볼 때가 가끔 있다. 근데 대신 우대를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잡 있죠? 그 사이트에 영상 관련 학과를 나오면 다 우대해줘요.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PD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소속된 단톡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3천 명 정도의 PD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엔 뭐 김태호 PD나 나영석 PD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PD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많은 PD들이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 단톡방에 보면 여기에 쿠팡 플레이의 SNL 코리아에서 VCR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 하죠. 이런 거는 미디어 잡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제 PD 3천 명들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연예인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락처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여기다가 남겨놓는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단톡방이 3천 명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피드들이 있으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디 업계 되게 좁거든요. 미디어 잡 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직군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 번씩 쭉 보면 이거는 지금부터 미리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원, DB,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음원 관리팀에서 연봉 3,200에서 3,500까지 멜론 팀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고 미디 라인을 만들고 이런 거에 학교 다닐 때부터 취미가 있었던 사람은 요런 거에서 이런 사람들 뽑는 거에 우대사항이 뭔지, 그죠?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체크해서, 어, 취업하는데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세전 연봉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엔터테인먼트 포인트 360만 원 뭐 해가지고 연 이것만 해도 한 500만 원 더 줘요. 우린 이렇게 좋은 직장이에요. 막 이런 거 PR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체크해서 보고 여기 근무 일하는 데 보니까 경기 성남시 용인구 수원 영통구 이쪽이네 또 취업해서 일하는 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랑 근처인 사람도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력도 무관인 쪽 팀을 또 뽑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어요? 얘기했다시피 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는 역량보다는 내가 음악을 가지고 미디 라인을 짜서 뭐 조회수를 만들어 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결론은 뭐 때문이에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가,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얻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고, 본인이 즐거워야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사회적 고발을 하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바로잡고 싶고 나쁜 것들을 보면 또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시사, 교양, 뉴스, 보도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상품을 좋아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하면 마케팅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타벅스 홍보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커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팀의 홍보팀에서 일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행복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패션을 좋아하는지,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뭐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취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취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을 친구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난 페이커가 있는 그런 롤 하는 게임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 게 좋겠어요? 이 스포츠 중계팀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 페이커를 내가 눈앞에서 찍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미디어잡에서 게임 컨텐츠 만들어내는 회사를 찾아보고, 거기서 필요한 조건이 뭔지를 알아보고, 편집은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그 회사가 어딘지 검색해 본다는 거죠. 우리 집이랑 가까운지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그 회사 주소 나와 있죠. 그럼 네이버 지도 가서 진짜 찍어보는 거예요. 아, 출퇴근이 40분 걸리네.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출퇴근이 1시간 걸리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좀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좀 TMI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직 미래를 못 정한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짜 돈을 얼마 받는지,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나한테 줄 수 있는지,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려면 이거를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들어가면 좋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메모해뒀다가 업계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때마다 사람을 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 디자이너 뽑는 일이 없어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3D랑 디자인 쪽 일이 없어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안 뽑는다고. 예. 원래 있던 사람들을 월급을 조금 더 줘서 AI를 돌리면 그 이상으로 컨텐츠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신입들한테 줬던 일자리들이 이런 쪽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지금 연예인을 촬영해야 되는데 AI야 기계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 탤런트,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그리고 유튜브, 이런 실제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 쪽은 계속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소규모로 줄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없진 않거든요. 편집하고 만들어내는 큐 하는 일은 PD가 필요하잖아요. 예. 편집하는 것도 자동화가 됐지만 편집하는 PD가 필요하잖아요. 예. 디자이너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한 땀 한 땀 땄던 걸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들어갔던 사람만 잘 되는 파트가 있고 반대로 사람이 계속 필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필요한 파트에 서 있어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파트가 네, 이 연출 파트죠. 네. 자, 근데 이 연출 파트를 보조해주는 파트도 있죠. 그 보조해주는 파트가 스크립터가 있습니다. 이건 영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더블 액션 맞춰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더블 액션이 뭐예요? 더블 액션. 이것도 얘기하면서 좀 같이 얘기해보죠. 더블 액션이라는 게 뭐예요? 더블 액션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여러 대로 놓고 찍을 수 있지만 드라마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놓고 찍습니다. 근데 영화는 카메라를 한 대를 놓고 보통 찍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이 풀샷에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고 있었었는데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 이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블 액션이라고 하는 건 배우가 풀샷에서 했던 행동을 바스트샷이나 더 타이트한 샷에서 똑같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영과 이런 데에 나온 친구들은 이거 잘 아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탁상을 탁 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화를 냈으면 다음 장면에도 책상을 탁 치면서 똑같이 바라보면서 딱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이 연기를 처음 했을 때 연기에 대해서 예전에 안 배우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연기와 뒤에 했던 연기가 어떻게 된다?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자기가 그 행동을 똑같이 못 취하고 또 그 장면을 똑같이 연기를 못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어떻게 돼요? 붙어요, 안 붙어요, 편집이? 안 붙는 거죠. 왜냐면 앞에 했던 행동이랑 뒤에 했던 행동, 리액션이 다르기 때문에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스크립터가?
메모한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물컵은 어느 정도까지 들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찍을 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화면을 자기가 체크해가지고. 일단 배우가 그걸 기억할 수 있는데 못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스크립터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영화판, 그리고 드라마판, 이런 데서 있겠죠. 보통은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런 스크립터 역할부터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영화 제작하거나 드라마 제작하고 싶은 사람은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예, 감독 옆에 앉아서 대본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지문이라던가 그 앞에 그 연기자가 했던 걸 그대로 기록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 이해됐죠? 네. 다음 음향팀 아까 있었던 스텝 중에 요 마이크, 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라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은 팀이에요? 음악 감독이랑 같은 팀이죠. 그래서 음향 감독, 그 음악 감독님이 있는 데서 이 라인과 이게 글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네, 그 감독님한테.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이 붐마이크맨은 보통은 그래서 젊은, 건강한, 젊은, 남성이나 여성, 요즘은 여자 감독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신 건강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니까 붐 마이크라고 하는 걸. 그래서 말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오디오를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능 컨텐츠 찍을 때는 라빌리에 마이크로 해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끼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마이크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 사이즈를 벗어나는 쪽에서 이런 마이크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팀이랑 싸우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왜냐하면 서로 선 밟고 선 꼬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향 감독 요렇게 붐 마이크맨 옆에서 요렇게 라인을 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아까 봤었던 음악 감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한 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연출이 이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 몇 다시 몇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편집할 때 카메라 앞에 뭐가 있겠어요? 스틸 되어 있는 썸네일에 촬영한 거 보면 요 슬레이트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몇 번째 날짜 촬영인지 그리고 몇 번째 씬인지 그리고 이걸 몇 번째 찍었는지 예. 그리고 드라마 팀 같은 경우에는 A팀, B팀, 좀 많으면 C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이름에 따라서도 표기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찍었고 누가 있는지 그 실수가 났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또 누가 찍었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혼동하지 않게 명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터 치는 사람도 보통은 조연출 쪽에서 많이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연출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총괄 감독인 PD가 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수련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감독들의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해야 되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영상의 예고편을 만들기도 하고요. PD 옆에 탁 붙어가지고, 앞으로 PD가 되기 전까지, 연출이 되기 전까지 어시던트를 하면서 도와주면서 배우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PD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먼저 이걸 해야 되죠. 저도 한 2년 반 정도 조연출 생활을 했고요. 네, 이 조연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거나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입봉이라고 그래서 위로 이제 연출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